안녕하세요, 행꾸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서 점점 땀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럴 때는 베개 커버만 자주 갈아줘도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리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미싱이 없더라도 손바느질로도 쉽고 간단하게 지퍼 없이 베개 커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행꾸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스티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응모할 수 있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원단을 세로로 반으로 접은 뒤 아래쪽 중심에 수성펜으로 표시해 줍니다. 다시 원단을 펼쳐 도안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 디자인은 귀엽고 똥똥한 행꾸 캐릭터입니다. 여기 붙이는 건 프린트 가능한 자수심지인데요. 얇고 성글한 소장 원단은 자수 놓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자수 놓을 원단은 아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수심지를 활용하면 원단을 더 단단히 고정해 주어 초보자도 훨씬 수월하게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에 힘입어 잠시 품절되었다가 최근 다시 입고되었어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행꾸 무료 도안 올려둘 테니까요. 복잡한 도안을 직접 그릴 필요 없이 출력해서 바로 붙이면 되니까 프린트 가능한 자수심지와 함께 빠르게 자수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수를 시작하기 전 여분의 원단이 스티치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침핀 등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번 자수에서는 백스티치를 메인으로 하고 다리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흐름을 살릴 수 있도록 힙핑 스티치를 더했습니다. 몸통 부분은 코디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로 날개 부분은 아플리케 기법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실 색상은 은은한 톤을 사용하고 꽃무늬 원단과 이어질 수 있도록 포인트 색깔을 연보라로 잡아 전체 분위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내고 한 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아줍니다. 다시 한 땀 건너 바늘을 빼내고 한 땀 되돌아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이어가며 면적을 채워줍니다. 작은 씨앗처럼 짧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한 땀 놓아줍니다. 행꾸 상의에는 라인에 따라 백스티치를 사용해 테두리를 표현해 줍니다. 먼저 라인을 따라 3개의 백스티치를 이어서 놓아줍니다. 가로줄 하나당 백스티치 개수만 잘 나눠주면 되는데요. 가운데는 3개, 양옆은 2개, 그리고 맨 끝에는 포인트로 1개씩만 콕콕 넣어줍니다. 이 백스티치 라인을 기준으로 버튼홀 스티치를 감싸듯 놓아줄 건데요. 백스티치의 위치와 개수는 전체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캡처하시거나 자료를 다운받아 꼭 참고해 주세요. 이번엔 육각형 모양의 코디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입니다. 그럼 먼저 기초가 되는 백스티치부터 함께 볼게요. 실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이동 방향을 고려하며 시청해 주세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위쪽 첫 번째 백스티치 사이로 실을 걸어줍니다. 이때 실은 항상 바늘 아래에 있도록 유지하며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실을 엮어줍니다. 첫 번째 테두리 사이로 바늘을 빼내고 바로 아래 테두리 사이로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위치에 좌측 테두리 사이로 실을 빼내어 가로 방향으로 긴 줄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줄의 버튼홀 스티치 고리와 긴 줄을 함께 엮어줍니다. 이 구간에서는 총 4개의 버튼홀 스티치가 연결됩니다.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앞서 했던 방식으로 긴 줄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중간 줄무늬까지 포함해 3개의 줄을 함께 엮는 버튼홀 스티치를 놓습니다. 여기서는 총 5개의 버튼홀 스티치가 이어집니다. 긴 줄을 만들고 다음 줄에서도 아래쪽 줄무늬와 함께 3줄을 함께 엮어 또 한 번에 총 5개의 버튼홀 스티치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부터는 긴 줄을 하나 더 만든 후 버튼홀 스티치의 개수를 하나씩 줄여줍니다. 총 4개의 버튼홀 스티치를 놓아주세요. 다시 한 줄 만들고 마지막 아래 백스티치까지 함께 엮어 마무리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총 3개의 버튼홀 스티치가 이어지는데요. 스티치가 끝날 때마다 실에 텐션을 주어 아래쪽 곡선의 입체감이 살아나도록 조정해 주세요. 마무리는 오른쪽 백 스티치 사이로 실을 빼낸 다음 바늘을 원단 뒷면으로 넣어 정리해 줍니다. 얼굴 곡선은 선으로 표현하고 손은 면을 채우듯 백스티치를 이어가 주세요. 다리 부분은 먼저 백스티치로 라인을 잡은 뒤 한 방향으로 실을 감아 마무리합니다. 꿀봉과 꿀봉대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면을 채워줍니다. 행구 하이 줄무늬에는 휘핑 스티치를 더해 주겠습니다. 실을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휘감아 연결해 주세요. 카우칭 스티치로 긴 꽃봉대를,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꽃봉 사이사이 스티치를 더해 마무리합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내어
다시 나온 자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한 땀 건너 바늘을 빼내어 고리를 걸고 실을 완전히 당겨줍니다. 다시 바늘이 나온 위치에 바늘을 넣고 한 땀 건너 바늘을 빼내어 고리에 걸어줍니다. 계속해서 체인 스티치를 이어가 주세요. 각이진 자리에서는 체인 스티치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체인이 끝난 위치로 바늘을 넣어 다시 스티치를 이어가면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이 끝나기 한 땀 전에는 처음 만든 고리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켜 자연스럽게 마무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쪽에도 체인 스티치를 이어가면서 면적을 채워주세요. 자수심지에서 날개 모양으로 오려줍니다. 심지에 접착력이 약할 땐 얇게 풀을 발라 고정합니다. 시접은 0.5cm 이하로 작게 남겨두고 원단을 잘라주세요. 날개 주변을 삥 둘러가며 가위집을 작게 넣어줍니다. 날개 모양대로 접어 가볍게 자국을 내어주세요. 초록색 원단 날개 뒷부분에서 바늘을 빼고 도안 위치에 맞춰 시침핀으로 원단을 고정합니다.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 넣으며 공구르게 해주세요. 퀼트는 아직 초보라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퀼트 테두리에 버튼홀 스티치를 더해 주겠습니다. 날개 테두리에서 바늘을 빼고 날개 안쪽에서 바늘을 넣은 후 테두리 바로 바깥 원단의 바늘을 빼내며 스티치를 진행합니다. 간격이 좁아질 땐 원단을 살짝 뒤로 젖혀 스티치가 겹쳐지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마무리는 시작했던 스티치 위쪽으로 바늘을 빼 테두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바늘을 천 뒤로 빼내어 마무리해 줍니다. 베개 커버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48cm, 세로 7cm인 원단을 2장 준비합니다. 먼저 원단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고 길이 방향으로 양쪽을 4분의 1씩 접어줍니다. 이제 반으로 포개고 다림질로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끝부분에 시접을 1cm로 접어줍니다. 접은 시접 양쪽 모서리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길이 방향으로 4분의 1을 한번 접은 상태에서 시접을 안쪽으로 접고 4분의 1 접은 면 쪽으로 겹치듯이 포개어 넣어주세요. 포갠 끝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다림질해주고 시침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접은 세 면을 공구르기로 마무리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끈을 모두 완성합니다. 이제 베개 커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교체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2겹으로도 충분하지만 땀이 많은 날을 고려해 소장 원단 2겹과 안쪽 꽃무늬 원단 1겹, 총 3겹으로 바느질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개 사이즈는 40에 60cm로 소장을 사용할 경우 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년 후 수축과 시접을 감안하여 길이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면은 소창 60cm, 뒷면은 꽃무늬가 살짝 보이도록 68cm 원단을 준비했습니다. 끈으로 묶는 방식이라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재셔도 되니 부담 없이 만들어 보세요. 꽃무늬 원단 겉면과 자수 원단의 겉면이 마주 보도록 포갠 뒤 그 위에 소창 원단을 올려 안쪽에서부터 바느질할 예정입니다. 원단을 반으로 접어 좌우 끝부분에 가볍게 자국을 내줍니다. 여기에 베개끈을 달아줄 거예요. 베개끈은 전체가 원단의 안쪽으로 놓이도록 하고 끈의 끝부분이 원단의 끝과 맞추어 줍니다. 한쪽 면에 시접선을 그리고 끈이 놓인 부분부터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이면부터는 홈질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첫면에 바느질이 끝나면 반대편도 세 겹의 원단을 똑같이 맞추어 놓고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마무리로 좌우 끝단을 핑킹 가위로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꽃무늬 원단은 소창 원단보다 조금 더 크게 준비했기 때문에 소창 원단은 꽃무늬 원단을 중심에 놓고 좌우로 눌려주면 꽃무늬 원단이 소창 원단 쪽으로 살짝 넘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의 시접선을 긋고 홈질해 줍니다. 하단에는 찬구멍을 표시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내면의 모서리에 사선으로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찬구멍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으로 접어서 뒤집어주면 더 깔끔한 형태가 됩니다. 저는 이 순간이 가장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상상한 대로 예쁠지 아닐지 설렌다고 해야 하나요? 이제 찬구멍을 정리해 공구르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그 다음 내면을 홈질로 상침해주고 끈이 달린 부분은 튼튼하게 박음질로 한 번 더 고정해 줍니다. 소창 원단의 자연스러운 수축을 고려해 꽃무늬 원단은 가볍고 유연한 아사면을 선택했는데요. 상침할 때 실을 약간 당겨 가볍게 주름지도록 하면 완성 후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끈은 베개 커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위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끈을 기준으로 베개 안쪽에 가로선을 시작해 바둑판 형태로 선을 따라 끈의 겉부분은 박음질로 한쪽은 홈질로 연결해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소창 베개 커버를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작은 행복 캐릭터가 은은하게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고 작은 연보라꽃들이 산뜻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일요일 늦잠을 자고 있으면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가져가 털곤 하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던 아침에 창문 사이로 불어오던 바람은 차가웠지만 향수처럼 강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입원하시기 전 이부자리를 새로 사고 또 버리기를 반복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지만 치매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란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느라 평생 자신을 위한 소비를 미뤄오시는 분이잖아요. 판단과 억제력이 흐려지면서 보드랍고 폭신한 새 이불을 보고 나도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 라는 오래 눌려왔던 마음이 조용히 드러난 건 아닐까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훨씬 가벼워지잖아요. 어머니도 혼란스러운 그 많은 감정들이 좋은 잠 한 번으로 씻은 듯 나아지기를 바라셨던 건 아닐까요? 이 베개 커버를 만들면서 좋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부자리는 새 마음, 새 출발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기특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푸랑꾸리님도 이부자리에 얽힌 소중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한 분을 선정해 따뜻한 봄을 맞아 제가 만든 이 소창 베개 커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뿐이라 조금 아쉽지만 이런 마음을 담은 깜짝 이벤트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행복을 그려보아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